자, 드디어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공부한 거 어떤 단원도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단원 소인수분해,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은 정수 그리고 유리수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그리고 세 번째 단원으로는 문자와 식의 계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룰 건데, 사실 쌤이 생각하기로는 이 앞서서 배운 모든 것들은 이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운 사전 작업, 사전 단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는 제일 핵심이 되는 단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단원에 대해서 이제부터 배우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소수든 뭐 정수, 유리수 계산이든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하고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는 거든, 그리고 대입 같은 방법도 그렇고, 이런 작업들 전부 다 1차 방정식을 위해서 해왔던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건데, 그 전에 일단은 등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등식. 자,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식은 식이야. 식은 식인데 등호가 있다고 해서 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등식에는 일단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번 단어에서 배우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등식도 나올 겁니다.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등식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이 기준은 해의 개수이다. 해수? 자, 해의 개수이다. 자, 그러면 해가 또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하나씩 천천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등호가 있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등식은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 기준은 해의 개수라고 했어. 자, 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답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물론 답이라는 표현은 좀 정확하진 않아. 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떠한 식이 있을 때 그 식을 옳게 true로 만드는 어떠한 값을 우리가 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라고 얘기도 되고요. 또 이거랑 같은 표현으로 근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해나 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식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답이다. 근데 답이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 해 혹은 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자,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아주 간단한 예시. x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등호가 있는 걸로 봐서 등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등식은 등식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뭔지 모르는 이 미지수 문자에다가 뭔가 2를 더했는데 이 결과값이 3이 나왔대. 그러면 당연히 이 뭔지 모르는 녀석은 누구나 1이 맞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지? 1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1 더하기 2해야 3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에서 1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시키는 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자, 만약에 저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봐.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는 4. 그러니까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값은 해 혹은 근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네. 맞죠? 자, 혹시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수 말고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해가 있을까요? 자, 1 말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어떠한 문자 x 혹은 뭐 a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문자가 뭐가 되는지는 이제 뭐 쓰기 나름인데, 어떠한 문자에 해가 유한하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가 유한하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해가 지금 하나 있는 거잖아, 그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유한할 때, 해의 개수가 유한할 때 우리는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해가 유한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2번. 자, 2번은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냐? 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2번은 x 더하기 2x는 3x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등호가 있는 걸로 봐서 등식이고요. 등식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지? 자, x 더하기 2x는 3x다 라고 하는 식이 있어. 자, 요 식이 x에다가 이제 한번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봐. x에 1을 한번 넣어봐. 오케이? 1을 넣으면은 이제 암산하자. 1 더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될 거고, 이거는 우변은 3 곱하기 1이니까 3. 자, 등식을 만족시키네. 그러면 x에다가 1 말고 2도 한번 넣어봐.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100도 넣어봐. 자, 뭘 넣든지 간에 무조건 이 등식은 항상 옳은 결과를 낼 거야. 등식이 성립할 거야. 맞지?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어떠한 등식이 있는데 우리가 x에다가 무슨 숫자를 집어넣든지 간에 무슨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한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해서 항등식. 자, 이 녀석은 해의 개수가 무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불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불능이라고 하는 것도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0 곱하기 x는 5. 자, 이런 등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x에다가 이제 한번 넣어봐. 그냥 x에다가 1 한번 넣어봐. 그러면 0 곱하기 1. 그럼 좌변은 0, 우변은 5. 자, 등호가 성립하지 않네. 자, 2 넣어봐. 2 넣어도 2 곱하기 0. 그러니까 이건 0이야, 좌변이. 자, x에다가 뭘 넣든지 간에 좌변은 0이 돼버리고 우변은 0이 아닌 5라고 하는 값이 있어.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불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미지수 x, 문자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절대로 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불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봐. 해가 이렇게 무한할 때, 해가 무한한 어떠한 식이 있을 때, 자, 이 식에서 답을 구해봐 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왜? 답이 너무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 무한해.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불능식일 때, 자, 주어진 등식을 한번 풀어봐. x값 구해봐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어떠한 그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에서 해를 구해봐 라고 하면은 1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등식 여러 가지 이제 등식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해가 유한하니까 어떠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앞으로 이 값을 구하는 과정을 해보자. 이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방정식을 한번 풀어서 이 미지수 x값을 문자 x값이 무엇인지를 구해보자 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 방정식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특수한 건 아니죠. 방정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1차 방정식, 제일 기본적인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오케이. 자, 뭐 내려와서 쌤이 금방 얘기한 내용들 뭐 개념 설명되어 있을 거니까 뭐 읽어보도록 하고요. 필요한 사람은.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정식 문제들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일단은 문제 1번부터 할 건데
문제 1번. 자, 문제 1번 하기 전에 뭐 개념 확인 요거 먼저 좀 해볼까? 자, 다음 중 등식을 고르시오. 야,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등호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야. 알았지? 등호 있는 것만 찾아. 리을, 등호 있는 것만. 이응, 이렇게 등식. 오케이? 디귿은 왜 아니에요? 디귿은 등식이 아닌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라고 얘기하죠. 비읍이나 시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등호라고 얘기하죠. 기억이나 미음은 등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1번 그냥 바로 해볼게요. 어떤 수 x, 이제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 x의 4배. 자, x의 4배. x의 4배. 자, 그러면 x에다가 4를 곱한 게 x의 4배가 되겠지. 이걸 우리는 4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x의 4배 4x에서 6을 뺀 값. 왜래? 무시. 자, 다시 6을 뺀 값은 자, 는 12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4x에서 6을 빼면 는 20이다. 이게 1번 문제가 요구했던 등식이겠네. 오케이? 다음 2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오케이?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길이가 4개 있으니까 총 4x가 되겠죠? 4x는 20이다. 이렇게 됩니다. 3번. 한 자루에 500원인 연필이 X자루 있습니다. 뭐 한 자루가 있었으면 500원일 거고, 두 자루가 있었으면 1000원일 거고, 세 자루가 있었으면 1500원일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한 개에 300원인 지우개는 5개가 있네요. 그래서 다 했는데 6000원이 나왔답니다. 는에 집중하시고 식을 세워봅시다. 한 자루에 500원인 연필 X개가 있으면 우리는 500 곱하기 X라고 할 수 있지. 뭐가? 총 금액이. 그 다음에 지우개 5개는 그냥 1500원인 거 눈치챘지? 자, 그런데 그냥 식으로 쓰면은 300 곱하기 5라고 씁시다. 알았죠? 자, 이거는 얼마냐? 6000원이다. 이렇게 식이 들어가겠네. 4번. 학생 한 명당 입장료가 뭐 A1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한 명당 A1을 받는 미술관에서 3명의 입장료는, 맞지? 한 명당 A1인데 3명이 들어가? 그러면은 3A라고 해도 되겠어? A 곱하기 3. 오케이? 3A는 3,000원. 이렇게 등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겠죠? 다른 문제들도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2번. 자, 2번은 방정식을 내가 줄 테니 그 중에 해가 3인 것을 한번 찾아봐. 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방정식의 답. 그러니까 이 3을 집어넣었을 때 방정식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겠지. 그치? 자, 1번부터 x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3 빼기 6? 3 빼기 6? 3 빼기 6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인데 등식이 성립하지 않네. 이거는 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다음 2번 x에다가 3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와 x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곱하기 기호 생략된 거잖아요. 그쵸? x에 3 넣고 마이너스 4랑 3을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거든. 마이너스 12.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겠네. 2번도 탈락. 그 다음에 x에다가 3 넣으면은 3분의 3. 3분의 3은 1이지? 3번도 탈락. 4번. x에다가 3 넣으면은 3 넣었어요. 그러면 3 빼기 2. 3 빼기 2는 1. 그러면 1. 괄호 앞에 여기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4 곱하기 1. 그러면 4. 자, 답이 나왔습니다. 4번. 이래야 되겠네요. 됐죠? 쌤 계속 갑니다. 자, 3번. 3번은 항등식 고르라고 했는데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해가 무한 한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같은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자, 기억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기억. 자, 0 곱하기 x는 0이라고 돼 있는데, 자, 해가 무한하냐 안 무한하냐 이거를 찾으라고 했지. x에다가 뭐 1, 2, 3, 4 뭐 이런 수들을 넣어 보세요. 자, x에 1 넣었어. 그럼 0 곱하기 1. 좌변이 0이 돼버려. 등식 성립하네. x에다가 2 넣었어. 0 곱하기 2. 좌변이 0이 돼버리네. 0은 0. 등식 성립하네. 어이구. x에다가 뭘 넣든지 간에 좌변이 0이 돼버리고 우변도 0이 돼버려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 기억 항등식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니은도 해볼까요? 니은. x에 뭔가를 집어넣어 봐도 좋고요. 아니면 니은에서 좌변에 x 곱하기 5는 우리가 그 약속에 의해서 숫자를 앞에 쓰고 곱하기 기호 생략한 다음에 5x라고 쓴다 라고 배웠지, 그치? 자,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이 생겼네. 이런 걸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래 되는 거야. 자, 디귿은 지금 뭐 x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어 봐도 좋아요. 1 같은 숫자 집어넣어 보면은 좌변은 2가 되고요. 우변은 1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일단 항등식이 아닙니다. 해가 뭘 집어넣든지 간에 무조건 성립하는 식. 무조건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리을. x에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2 곱하기 1은 4. 등식 성립하지 않지? 벌써 탈락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성립해야만 항등식이야. 벌써 탈락. 자, 미음. x에다가 1 넣어봐. 1 넣어보면은 4 곱하기 1은 4 더하기 1. 자, 아니죠? 미음도 탈락이네요. 자, 비읍은 쌤이 아까 예시 들었던 것 같은데 개념 설명할 때 비읍은 항등식이 맞죠? 오케이? 자, 시옷은 x에다가 뭐 집어넣어 보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응. 자, 이응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응은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보자. 식 정리해보면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x는 2x,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이 생겼네? 이응은 아니야. 그 다음 지읒도 계산해볼게. 그러면 x 더하기 6x 동류한 계산할 수 있지? 이 두 녀석은 7x.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뒤에 빼기 7 있고요. 자, 등호에다가 우변은 분배 법칙 7 곱하기 x, 그 다음에 7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7x, 그리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읒 또한 항등식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인 거고,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이 나온다. 이제 식을 간단히 했을 때 뭐 그 정도. 오케이? 자, 3-1번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이제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를 배워볼 거고요. 이 이후부터는 오케이. 방정식이나 항등식이 뭔지를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등식은 이런 성질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 전에 등식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이걸 먼저 배워볼 건데요.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리 자체는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많이들 힘들어하고 헷갈려 합니다. 생각보다. 자, 등식은 말만 들으면 엄청 간단해. 자, 뭐냐면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좌변이나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여도 되고, 똑같은 수를 빼도 되고, 똑같은 수를 곱하여도 되고, 똑같은 수를 나누어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옆에 이제 뭐 이런 시소 맞죠?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설명해줬잖아. 자, 어떠한 시소에 똑같은 무게를 가진 어떠한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 시소 똑같이 이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평을 이루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왼쪽에 똑같은 추를
얼마만큼은 달고 오른쪽에도 똑같은 추를 얼마만큼 달아.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시소는 똑같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겠지, 그치? 그 말이야.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양변에 똑같은 거를 더하여도 그냥 수평을 이루고 있어. 오케이? 마찬가지로 빼도 마찬가지야. 곱해도 마찬가지야. 나눠도 마찬가지야. 자,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으로 봐봅시다.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A가 B이다 라고 하는 등식이 있었을 때 양변에다가 똑같은 거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해. 지금 똑같이 플러스 C 한 거 보이죠? 양변에 마찬가지로 등식이 있었을 때 그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해. 자, 원리 자체는 쌤이 너무 쉽다고 얘기했지? 마찬가지 등식이 있었을 때 똑같은 수를 곱했어. 자, 이거 곱한 거 느껴지니? 지금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곱하기 C 이래 된 거죠. 자, 마찬가지로 등식이 있었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해. 지금 보니까 A랑 B 자리에다가 나누기 C 한 거 느껴져요? 나누기 C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C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 C분의 A, C분의 B 이래 된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항상 뭘로 나오냐? 자, 이게 이제 핵심이지.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문제는 1, 2, 3, 4번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4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4번에서 뭐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냐? 자, 양변에 똑같은 수를 나눌 때 항상 0인지 아닌지를 봐줘야 된다. 자, 0인지 아닌지를 안 보고 그냥 만약에 이 멘트가 없어. A는 B일 때 A 나누기 C와 B 나누기 C가 같다 라고 쓰면은 이건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나누기라는 작업을 할 때는 그 나눠주는 녀석이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건데 한번 기억나는지 볼까요? 우리가 8분의 분수에서 8분의 0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는 0이 됩니다. 자, 8분의 0이라고 하는 거는 원리가 뭐냐면은 분모의 원리는 분수의 원리는 분자 나누기 분모거든요. 맞죠? 분자 나누기 분모인데 우리가 나눌 때 나누는 값이 뭐 8이냐 뭐 5냐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0인데 자, 근데 만약에 8 나누기 0을 해서 식을 0분의 8이라고 쓰는 거는 이거는 수학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분모가 8인 혹은 나눠주는 값이 0인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걸 불능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한 예시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자, 피자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런 거야. 피자가 보통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8조각이잖아, 그치? 8조각이 있어. 8조각이 있어. 자, 그런데 어떤 이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어떤 학생이 자, 착한 일을 했어요. 자, 착한 일 했으니까 뭐 상을 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상을 줘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피자를 시켜주지도 않고 자, 너 피자 먹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 피자를 시켜주지도 않고.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은 피자가 아무것도 없어. 0이야, 0. 집에 피자가 없어. 그런데 이 녀석을 8조각으로 나눠진 이 피자를 한번 먹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엄마가 좀 나빴다, 그쵸?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피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8조각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떨어지는 피자는 아무것도 없겠지. 피자가 없으니까. 그치? 0개의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없어. 결국에는 0이야 0. 아무것도 없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되기는 돼. 그러니까 피자가 없는데 자, 너 피자 먹으라고 했을 때 아, 내가 먹을 수 있는 피자는 없겠구나. 0조각이구나. 이리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피자가 8조각이 있었어. 8조각이 있었어. 자, 이 피자 8조각이 있는 녀석을 너가 이미 건 나눠서 먹을 건데 이 녀석을 0명이서 한번 나눠서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오케이? 자, 피자는 8조각이 있는데 이거를 0명이 나눠서 나눈다? 이거는 그냥 국어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자, 다시 얘기합니다. 0개가 있어. 피자가 아예 없어. 그런데 이거를 한번 8명, 사람은 8명이야. 피자는 0개. 사람은 8명. 오케이? 자, 먹을 수 있는 피자의 양은 0개. 이건 말은 되잖아. 그치? 물론 이제 뭐 좀 못 먹어서 아쉽지만. 그치? 그런데 이제 피자가 8조각이 있는데 이 8조각을 0명이서 뭔가 처리를 하래.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쌤이 너무 어려운 예시를 들었니? 그냥 초등학교 때 그냥 이렇게 배웁니다. 이 나누기라고 하는 작업에서는 항상 0으로 나눌 수는 없다라고 배워요. 그리고 분수에서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확히 이 얘기예요. 오케이? 항상 나누기라는 작업을 할 때는 0으로 나눌 수는 없다. 이거를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4번. 자, 아주 간단한 등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A는 B이다. 자, 문제에서 A는 B이다. 파란색 식을 잘 보면서 쫓아옵니다. 자, 1번. 보니까 A라고 하는 문자에다가 E라고 하는 항이 지금 더해져 있지. 그치? 그러면 이 등식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려면 시소에서 수평을 유지를 시키려면은 왼쪽에다가 2를 더해 줬으니까 오른쪽에다가도 2를 더해 줘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필요가 한 거지. 그치? 맞지? 그러면 당연하게도 2 더하기 A와 2 더하기 B였잖아? 그러면 주어진 등식이 성립했을 거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치? 그런데 지금 얘는 좌변은 2만 더한 1인데 우변 같은 경우에는 2라는 수를 더한 거는 맞지만 원래 있던 녀석의 부호를 바꿔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좌변이랑 우변에서 이제 처리한 작업이 달라. 오케이? 등식은 항상 좌변 우변에 똑같은 작업을 취해줘야 되는데 1번 보기는 다른 작업을 취해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돼버리겠네요. 오케이? 자, 2를 더할 거면 좌변 우변에 똑같이 2를 더했어야 좌변 우변에 똑같이 2를 더했어야 이게 등식이 성립했을 건데 그치? 그 다음에 2번 보잖아? 그러면 좌변 보니까 A에다가 빼기 5가 들어가 있다. 좌변에서 빼기 5가 들어갔어? 그러면 우변도 어떻게 해야 돼? 빼기 5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A 빼기 5, B 빼기 5. 자, 이거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거야. 옳은 거.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보잖아요. 3번. 자, A에다가 곱하기 3이 들어가 있지. 그치? 3A라고 하는 건 곱하기 3인 거잖아. 그러면 B에다가도 자, 곱하기 3을 했어. 그러면 좌변에 곱하기 3 했으니까 우변도 곱하기 3을 하면은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등식의 성질이야. 자, 보니까 3A는 3B. 오케이. 등식이 성립하겠네요. 오케이. 다음 4번. 좌변은 나누기 2가 들어갔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좌변에 나누기 2를 했으면 당연히 우변도 나누기 2가 들어가야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건데 좌변은 2를 나누고 우변은 4를 나누면 되겠어? 아니 당연히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4번도 옳지 않겠네. 자, 5번은 좀 복잡하게 생겼지. 5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천천히 쫓아오십시오. 천천히.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등식에다가 양변에 일단은 곱하기 2를 해보세요. 곱하기 2. 오케이? 곱하기 2를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2a 그 다음에 우변은 2b가 되고 똑같은 작업을 취했으니까 아직도 등호는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2a는 2b다라고 하는 등식에다가 양변에 더하기 4를 해보세요. 더하기 4 이해되나요? 그러면 좌변은 4 더하기 2a 자 2a 더하기 4라고 해도 돼. 아무튼 이거고 우변은 4 더하기 2b가 되지. 자, 이것 또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똑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등호는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5번에 등호가 성립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어떠한 등식이 있을 때 양변에다가 똑같은 작업을 취해주면은 우리는 그 녀석들은 그냥 등식이 성립해 이렇고 넘어간다는 거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오케이? 자, 이해되죠? 4-1번은 직접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알겠습니까?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옳지 않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겠습니다. 자, 왜 니은 디귿이 틀렸고 기억이랑 리을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연습하시고 그리고 답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왜 맞고 틀렸는지 본인이 생각한 게 정확히 풀이가 맞는지 알았지?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다음 5번. 자, 여기는 등식의 성질이란 걸 이용해서 이제 드디어 뭘 해보냐, 방정식을 뭐라고 표현했어? 푼다 라고 얘기를 했죠.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표현은 뭔 소리냐면은 근 혹은 해라고 부르는 근 혹은 해라고 부르는 어떠한 값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근이라고 하는 거 혹은 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등식에서 이 문자 x의 값을 근이나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때 x 값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얘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3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등식에서 양변에 내가 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x 값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알겠지?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을 다 없애버릴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 x라고 하는 항 1차항을 제외하고 지금 7이라고 하는 상수항이 있잖아요. 좌변에 보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이 상수항을 없애기 위해서 얘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빼기 7이라고 하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 플러스 7과 빼기 7이 있으면은 둘이 상쇄돼서 날아가 버리잖아. 0이 돼버리니까. 알았지? 그러면 빼기 7을 뺀다. 7을 빼버리면은 좌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3x만 남게 되는 거고, 오케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등호는 깨지지가 않겠죠? 등호는 깨지지가 않고 우변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자, 계산해 줍시다. 마이너스 9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자, 우리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x는 x 값이 뭔지를 찾고 싶은 거야. 맞지? 그러면 아직도 등식이 나쁘지 않아. 좀 깔끔해지긴 했는데 이 x 값을 찾기 위해서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3,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3을 없애는 작업이 또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이 3이라고 하는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 얘가 또 무슨 작업을 생각했냐? 양변을 3으로 나눠보고 싶대. 자, 왜 3으로 나누면 되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자, 초록색으로 할게요. 양변을 3, 그러니까 좌변 3으로 나누면 우변도 3으로 나눠야만 등식이 깨지지 않는 거야. 맞지? 자, 3으로 나누면 약분에 의해서 좌변이 x만 남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변도 약분에 의해서 3 대신 부호는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3만 남게 된다. 우리는 결국에는 이때 x 값이 마이너스 3이었군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지. 이걸 우리 지금 했던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하고, 해당 방정식 3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무엇이냐? 근이 무엇이냐?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내가 등식의 성질을 배웠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니까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됐네요. x값, 문자 x를 구할 수가 있게 됐네요. 오케이? 5-1번 한번 해볼게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문자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x는 꼴로 항상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x는 꼴로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5-1번 보십시오. 그러면 좌변에서 x를 제외하고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항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쌤은. 오케이? 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항을 없애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다가 플러스 3이라는 작업을 해버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사라지고 0이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등식은 꺼지지 않았지? 깨지지 않았지? x는 7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처음으로 다시 가봅시다. 무슨 어떤 뭔지 모르는 거에다가 3을 뺐더니 이게 4래. 오케이? 아니 쌤, 그냥 저 7인 거 알겠는데요? 알아, 쌤도. 이 정도 계산은 너희가 다 할 수 있지. 7에서 3 빼면 4잖아, 그치? 근데 이 과정을 그냥 머릿속에서 암산하는 거 말고 등식, 수학적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게 7이구나 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2번. 자, 2번도 x만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3분의라고 하는 이 분모를 좀 없애주고 싶거든. 자, 무슨 작업? 양변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어떤 작업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3분의라고 하는 녀석을 없애줘야만 x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저 녀석 3분의를 없앨 수 있는 작업이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쌤은 곱하기 3인 것 같아. 곱하기 3. 오케이? 그러면 좌변만 곱하기 3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좌우변에 똑같은 작업을 쳐줘야 됩니다. 자, 곱하기 3을 왜 써? 그러면 3분의 이 분모 3이랑 이 3 곱한 3이랑 약분되면서 좌변이 x만 남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치? 그러면 우변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러면 방정식을 또 풀게 된 거야, 우리가. 오케이? 자, 3번. 자, 3번에서도 x값을 구해 봅시다. 암산으로 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쌤도 알아요. 자, 3번은 일단은 내가 x를 구하고 싶은데 좀 걸림돌이 되는 녀석을 보니까 일단은 이 3이라고 하는 상수항 좀 없애버리고 싶긴 하다. 식을 간단하게. 그러면 좌변에 마이너스 3을 해서 3을 없애버릴 거고,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쓰려면 우변도 똑같이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좌변이 5x만 남는 거고 등식은 깨지지 않았고 우변은 18 빼기 3 그러면 1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자, 이제 x만 남기고 싶은데 x만 남기려면은 x 앞에 곱해진 개수 5라고 하는 개수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5라는 개수를 없애기 위해서 쌤은 양변에 나누기 5라는 작업을 할 거야. 그래야만 5가 약분돼서 x만 남을 것 같거든. 항상 우변, 좌우변에 똑같은 작업을 취해주는 거고, 그러면 x만 남지 좌변에 x는 우변도 약분돼서 5분의 15, 즉 3이라고 하는 결과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등식이 어떤 거냐, 그 중에서도 방정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이 방정식을 풀 때 이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쓰이는구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구나 까지 했습니다. 연습 충분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이 아닌 다른 스킬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알겠죠? 자, 이상